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편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매개를 통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한 여성과 한 가족이 어떻게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게 되는지 그 아주 감동적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하고 잉크만으로 가족이 된다는 거 상상이 가시나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과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세라라는 여성이 안나에게 보낸 첫 편지였죠. 근데 이 편지는 딱 받아보는 순간부터 뭔가가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우리랑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세라가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이게 참 특별해요. 보통 뭐 키가 얼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걸 먼저 말하잖아요. 근데 세라는 아니에요. 감정과 색깔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요?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바다색이에요. 파랑, 회색, 또 초록색. 이 한 문장만 들어봐도 그녀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심지어 그녀의 묘사는 이건 뭐 거의 시 같아요.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색의 바닷물이요. 이 한마디에 그녀가 살던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을지, 그리고 그곳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그냥 뚝뚝 묻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한쪽은 끝없이 펼쳐진 파랗고 회색빛의 바다, 안개, 고래 이런 세상이고요. 다른 한쪽은 어때요? 드넓은 초원, 파란 하늘, 그리고 말들이 있는 곳이죠.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마음의 거리도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시점을 아이들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이 편지 한 통이 특히 남동생 케일럽의 마음속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켜요. 수많은 걱정들이 막 피어오르는데 사실 그 모든 불안은 딱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녀가 우리 곁에 머물러 줄까 하는 거죠. 케일럽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누나? 그분이 진짜 오실까?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온다고 해도 과연 계속 머물러 줄까?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 걱정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정말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의 그 불안하고 여린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바로 그때 케일럽의 모든 걱정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드는 세라의 답장이 도착합니다. 와, 이 답장이 정말 다정하고 센스가 넘쳐요. 자기 고양이 이름이 실이라고 알려주면서 케일럽의 강아지 발자국이 자기 고양이 발자국보다 훨씬 크다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냥 질문에 답만 해주는 게 아니죠. 동물을 사랑하는 케일럽의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들어와서 딱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정말 따뜻하죠? 케일럽이 물어본 것들도 참 아이답고 귀여워요. 혹시 작은 벙도 괜찮아요? 밤새 불을 피울 줄 아세요? 심지어 코는 안 고세요? 같은 질문들이요. 그런데 세라는 이런 엉뚱하고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껏 답을 해줘요.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뢰의 다리가 차곡차곡 놓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신뢰가 쌓이니까요. 드디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제 세라가 올지도 모른다는 건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yes 또는 no를 답해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이 된 겁니다. 자, 그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는요, 바로 어둑어둑한 헛간이에요. 아빠가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쇠스랑에 몸을 턱 기대요. 이 정적, 이 분위기,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확 감돌죠. 그리고 아빠 입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소식이 나옵니다. 세라가 한 달 동안 와서 지내보겠대. 그냥 어떤지 한번 보려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냥 한번 보려고. 이 부분이에요. 이게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한 달 뒤에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더 큰 불안감을 심어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가족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마음을 정합니다. 제일 먼저 케일럽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네, 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받아서 누나 안나가 심지어 말하죠. 저도 찬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딱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세 사람의 예스가 모여서 정말 강력하고 단단한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숨막히는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라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 편지를 기다리는 동안의 집안 분위기 한번 상상해보세요. 왠지 서늘하고 좀 축축하고 무엇보다 너무나 조용해요. 마치 집 전체가 숨을 죽이고 새로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정적이 흐르는 거죠. 드디어 편지를 열어보는데 와, 내용이 너무나 간결해서 오히려 놀라워요. 기차 타고 갈게요. 노란 보닛을 쓸 거고요. 저는 평범하고 키가 큽니다. 이게 다예요. 아니, 그 바다의 색을 이야기하던 시적인 감성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너무나 꾸밈없는 자기소개에 아이들은 어쩌면 조금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편지를 읽는 가족들 마음속에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게 정말 다야? 이 한마디에 모든 긴장감이 응축되어 있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든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리는 마지막 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편지 맨 아래에 아주 작게 쓰여진 추신. 아이들에게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 전해주세요. 와, 이 한 문장이 평범하고 키 큰 세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녀는 그냥 이 집에 와서 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조용한 집에 노래를, 기쁨을,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라는 그런 희망의 약속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조용한 집에 노래를 가져온다는 것,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편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또 굉장히